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삶이 그렇듯이 경기도 투자도 굴곡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 참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이 시황판에서 눈을 돌려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현투자자문 박성진 대표와 이 투자의 고전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도구주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한 9권 정도를 상의해서 추렸고요. 그 리스트는 저희 이제 댓글 상단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책인데 오늘 책은 이 금융 투기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에드워드 챈슬러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대표님, 이 책을 저희 이제 시리즈 첫 책으로 선정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2020년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동학개미 열풍이 불어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이랑 이 투자 세계에 많이 뛰어드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바른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는 단기간에 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코인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위험한 투기성 자산에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제 투기와 투자를 구분을 하는 게 올바른 투자를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하여튼 이제 과거에 어떤 투기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투자의 첫걸음 아닐까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참 읽어보니까 이제 역사상 뭐 굉장히 유명했던 투기들에 대해서 참 그 진행 상황, 전말 이런 것들을 좀 써놨더라고요.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스포일러 빼고 이제 뒤에서 재미가 없으니까 좀 간략하게 이 책의 뭐 줄거리라고 할까요?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게 이제 금융 투기의 역사라고 책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금융 투기가 과거에 어떤 투기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쭉 서술하는 건데요. 이제 1630년대 굉장히 유명한 네덜란드 튤립 그 투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미시시피 버블, 그 다음에 뭐 사우스시 버블, 그리고 뭐 대공황하고 최근에 그 이 책이 1999년에 나왔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그 닷컴 버블까지 그 어떤 투기들이 있어 왔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 투기의 문제를 좀 이제 다루는 순서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늘 이게 쌍으로 나타나는 이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 투자, 그다음에 거품. 또 뭐 이 투기의 좀 극단적인 형태죠. 도박. 인간의 이제 도박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용어들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이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좀 정의가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광범위한 개념을 가진 용어들이니까. 그래서 대표님 생각하실 때 투기, 투자, 도박, 거품 이런 걸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투기하고 투자를 딱 정의하기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는데요. 사람들마다 이제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투기를 이제 그 케인즈의 용어를 빌어가지고 정의를 했는데요. 투자하고 투기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는 내가 그 투자한 그 자산에서 나올 수익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게 투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건전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투기는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 어떤 수익이 나올지, 그 캐시플로우가 나올지를 예측하기보다는 그 자산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할지 그 가격의 변동이 대부분 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 자산에 이제 그 자산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의 심리를 예측하는 게 이제 투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은 이제 뭐 카지노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도박이 될 텐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다 뭐
내가 다 잃을 수도 있지만 뭐 잘하면 뭐 큰 수익 크게 뭐 딸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게 이제 도박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투기의 가장 좀 극단적인 부분이 도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버블도 사실은 이게 뭐 용어가 명확히 정의된 건 아닌데, 예. 이 책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이 버블이라는 용어가 언제 처음 나왔나 하면 그 셰익스피어가 뜻대로 하소서, 이제 원 제목은 As You Like It이라는 희곡을 쓰면서 예. 비눗방울처럼 깨지기 쉽고 공허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이제 지칭하기 위해서 버블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이제 금융권에서 쓰이기 시작한 거는 요 책에서도 나오지만 그 사우스시 버블 때 굉장히 그 가치 없는 기업들이 막 이렇게 상장이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가치 없는 기업들을 그 옛날에 걸리버 여행기라든지 이런 걸 썼던 조너던 스위프트랑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이 버블이라고 칭하면서 이제 금융권에서 버블이라는 용어가 이제 쓰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영국 분인데요, 이분이. 네. 영어로 이제 쓰신 책이고, 원 제목은 좀 재미있다고 그럴까요? 네. 좀 해학적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이제 뭐 저자의 생각이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원 제목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원 제목이 이제 Devil Take the Hindmost라는 제목이고요. 예. 이제 부제가 History of Financial Speculation인데, 우리나라 책 제목은 그 부제를 이제 책 제목으로 이렇게 예. 다룬 거고요. 원 제목은 이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 꽁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악마한테 잡힌다, 뭐 이런 뜻인데요. 투자로 보면 이제 막차 탄 사람이 결국은 뭐 독박 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기를 하면서 본인은 거품이 터지기 전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이제 투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뭐 이제 악마한테 잡힌다고, 여기서 이제 투기를 저자는 데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기를 하면 악마한테 잡힌다고 그렇게 이제 저자가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출간이 된 게 보니까 1999년이더라고요. 네. 돌이켜서 보면은 이제 닷컴 버블,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 2000년 8월에 아마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뭐 나스닥이 막 80% 떨어지고 막 그랬던 시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버블이 터지기 전에 1년 전에 쓴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저자가 그 당시 뭐 이 음산한 공기의 뭐 냄새를 맛을 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쓴 시기가 또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94년에 그 출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IPO를 했었는데, 그때 상장하자마자 첫날에 107% 수익이 났었던 굉장히 이제 대단한 그런 상장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막 너도 나도 상장하던 그런 시기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그 넷스케이프가 그렇게 출시가 되고 상장하고, 그리고 나서 1996년 12월에 그 S&P 지수가 90년 초에 비해서 한 115%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그 irrational exuberance라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1996년 12월에 경고를 했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고 1997년에 S&P 500이 30%, 98년에 26%, 99년에 또 20%. 그래가지고 2000년 그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까지 앨런 그린스펀이 경고하고 나서도 110%가 더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이 책을 낸 거는 이제 1999년에 냈는데, 사실은 거품의 조짐이 3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앨런 그린스펀이 96년에 거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을 더 이 시장이 상승을 해서 결국 이제 3년 후에 버블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버블, 아까도 이제 저기서 그 악마가 하인드모스트를 테이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블이 얼마나 커질지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그런 교훈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참 아마 그 당시에도 뭐 버블이라고 많이 생각은 했는데 이게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상황이 되면. 네. 이게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책 보면 이제 1990년대 뭐 신경제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마 이게 대공황 시절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또 신경제라고 했었나 봐요. 네. 이걸 막 굉장히 좀 장황하게 비교를 좀 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 1999년에 이 버블을 걱정하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시절하고 비슷한 시기가 어디일까를 이제 이분은 그 대공황 시기를 찾아내서 대공황 시기하고 그 시기를 이제 많이 비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 자신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시기가 이제 그 시기여가지고 예. 국내에서도 사실 그런 버블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골드뱅크가 광고만 보면 돈을 준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그 다이얼 패드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기술 주가가 그때 현대차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나가고 뭐 이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아는 분들이 삼성이랑 LG 이런 대기업을 다니다가 삼성, LG를 때려치고 그리고 뭐 벤처기업에 취직하던 그런 시기가 이제 1999년이었었는데 이렇게 1999년이 닷컴 버블 시기가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많이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정말 믿고 이제 실제로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던 시기였는데 이 대공황 시기도 보면은 예. 굉장한 기술 혁신이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그 대공황 직전에 1920년대 요 시기였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1920년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2차 산업혁명이 완성된 시기가 1920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굉장히 그 대중화가 돼가지고 많은 그 공장들이 전기를 굉장히 싼 값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걸로 해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되고 생산성 향상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했던 시기가 그 192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1920년대를 로어링 20s라고 하는데 뭐 포효하는 20년대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시절이 잘 나갔으면 그 포효하는 20년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대표적으로 그 시대를 주도했던 게 자동차 산업이 그 시대를 주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통계 자료를 보면 1920년대 초반에 700만 대 정도 미국의 자동차가 팔리던 게 이제 그 1928년 요 무렵에는 2,300만 대로 어마어마하게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자동차 대표 기업이었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 25년에서 28년까지 주가가 10배 이상 치솟았고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제너럴 모터스가 지금의 테슬라 같은 이제 그런 회사였었던 거죠. 그리고 또 자동차 회사라는 거는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큰 산업이어가지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뭐 철강, 석유화학, 유리, 고무 이런 산업들이 함께 다 발전을 하던 그런 시기니까요. 그 1920년대가 미국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던 그런 시기가 1920년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그렇게 굉장히 활황이었는데 이제 주가가 그 화랑을 이제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경제 펀더멘털보다도 더 많이 이제 올라서 결국 이제 거품이 터지면서 대공황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닷컴 버블 시기도 뭐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이제 유사한 비교할 수 있는 시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뭐 거대한 거품이 끼고 투기가 이제 만연하고 하는 시기를 보면 우선은 하여간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 맞습니다. 과거와 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버블이 끼는데도 이 연료가 필요하니까 이게 첫 번째 연료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 격동의 시기에는 뭐 전통 가치 평가 기준 이런 게 뭐 의미가 없어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인터넷 세상이 됐다 해서 잘 다니던 삼성, LG를 그만두고 뭐 벤처기업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시기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 닷컴 버블 때 인터넷이 이제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쳤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대공황 직전에 1920년대는 그 산업혁명의 완성이 되고,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수많은 산업이 실제로 성장을 하고, 뭐 이렇게 실제로 세상을 많이 바꾸는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는 과거하고 다른 새 시대가 됐다, 신경제가 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이제 과거의 잣대하고는 새로운 잣대로 기업을 평가해야 된다는,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뭐 이제 과거의 밸류에이션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 잣대를 들이미는 이제 그런 시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공황 시기 때도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 하면, 그 PBR, 순자산 가치로 기업을 평가하는 거는 그건 정말 고리타분한 일이고, 그리고 퍼가 이제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얼마나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 건데, 퍼조차도 너무 올드한 개념이다라고 이제 대공황 시기에도 막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닷컴 버블 시기에도 이제 뭐 PBR, 퍼 이런 것들은 뭐 말도 안 되는 그 밸류에이션 기법이고, 그래서 뭐 PSR이라든지 뭐 굉장한 먼 미래 가치를 땡겨서 이렇게 이제 그 꿈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위주로 투자를 하는 이제 이런 기법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 평가 기준도 굉장히 느슨해지는 그런 시기들이 이제 버블 새 시대 버블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최근에 뭐 이제 불과 뭐 2년 남짓인데 2020년 3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전개된 모습을 봐도 사실 별반 그 차이가 느껴지질 않거든요. 네. 하여튼 저도 이제 굉장히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이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대공황 직전에 1920년대나 또는 닷컴 버블 시기에 비하면 최근은 이제 그 정도로 심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때하고 비슷한 그런 그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 PDR이라는 지표가 새로 나왔거든요.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라고, 뭐 누구 꿈이 더 큰가, 그래서 뭐 쿠팡이라든지 또는 뭐 하여튼 지금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오히려 뭐 적자만 수천억이 나는데도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쿠팡 같은 경우는 뭐 100조까지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뭐 그 시기랑 다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일부 섹터에서는 그 시기 못지않게 좀 그런 비슷한 거품들이 많이 나타난 시기가 최근에도 좀 보이지 않나.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뭐 GM, 포드, 뭐 토요타, 뭐 또 폭스바겐 뭐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한 것보다도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더 비싼 수준까지 갔었으니까요. 자동차 뭐 1등에서 20등까지 테슬라는 물론 그 안에 안 들어가는데 그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보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높다. 이게 뭐 물론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의 새로운 뭐 시대를 열어가는 아주 좋은 회사인 것 같긴 한데 과연 그게 이제 정도의 문제인데 과연 그게 좀 정상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 기관 투자자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도 그렇고 쿠팡이 시총이 100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 뭐 이마트랑 뭐 신세계,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시총을 다 합해도 10조가 안 되는데 쿠팡 하나의 시총이 100조가 가니까 뭐 도대체 이 100조를 어떻게 정당화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러려면은 굉장히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쿠팡이 1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그 유통시장을 뭐 50% 이상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증가하게 하여튼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가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당화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PDR 같은 뭐 그런 지표들이 결국은 동원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새로운 거품이 형성이 되면 후행적으로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뭐 분석 기법 이런 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제 투자하고 투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투자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자산에서 앞으로 어떻게 캐시플로우가 나올 건지를 예측해서 그 캐시플로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이제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캐시플로우가 지금 뭐 몇천억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캐시플로우가 정말 얼마나 나올지는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이제 그런 기업의 주가가 100조까지 갔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거꾸로 이제 그 100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100조가 맞춰지는가를 사후적으로 좀 정당화하는 측면에 밸류에이션이 보통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저희가 이제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투기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닷컴 버블이 붕괴되고 제 기억에는 2003년까지 하여간 주가가 그냥 뭐 바닥을 모르게 내려가다가 이게 다시 이제 2008년쯤 되면은 뭐 쫙 이렇게 곡선이 그냥 이렇게 V자 형식으로 해서 쫙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네. 이제 시기가 네. 이제 또 네. 도래한 네. 그럴 때 이제 그래프인데 이때도 이게 투기가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모기지 채권 같은 거 뭐 신용 등급 안 따지고 파생 상품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에서 보면 폭탄 돌리기 한 것 같은데 뭐 이게 또 반복이 됐어요. 결국. 네. 그래서 이제 이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투기는 그 위험하다 이렇게 교훈을 얻은 게 아니라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꺼지고 나서 주식에서 이제 박살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 이런 교훈을 얻었어요. 예. 네, 투기는 위험하다 이런 교훈을 얻은 게 아니라 주식은 위험하다 이런 교훈을 얻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하면 이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또 미국 정부라든지 정부가 또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권장하는 뭐 그런 측면도 이제 합해진 측면이 물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치고 그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면서 결국은 2008년 그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 이제 버블이 태어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저는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그 피터 린치가 쓴 월가의 영웅들이라는 책을 보면 마야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마야인 이야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마야 신화가 있는데 그 마야 신화에 따르면은 세상이 4번 파괴됐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파괴됐냐면 처음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이제 마야인들이 살던 세상이 파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높은 나무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불이 나가지고 그 이제 집들이 다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야인들이 이렇게 불이 나서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겼냐면 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다 세상이 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훈이 결국은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직전에 그 투기를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닷컴 버블 때 이제 주식으로 망하고 나서 이제 투기가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은 게 아니라 주식이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좀 잘못된 교훈을 계속 얻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2008년 이후에 그때 이제 정말 어려웠죠. 근데 굴곡은 있었지만은 이후에 이제 쭉 최근까지 우상향을 했어요. 작년까지 미국 주식이. 특히 이제 기술주가 사실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는데 이걸 이제 또 설명하는 논리로 중국이 이제 싼 값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이것보다도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기술의 시대가 이런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뭐 이런 좀 낙관론이 이제 네. 나온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낙관론을 보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 낙관론도 혹시 이번에는 다르다에 해당되는 건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대공황 시기도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를 보면 실제로 기술 혁신이 일어났거든요. 예. 실제로 2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면서 굉장한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뭐 GM이라든지 이런 좋은 기업들이 탄생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고 또 닷컴 버블 때도 그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이버라든지 또 뭐 그 한게임 뭐 이런 회사들이 다 그 시기에 설립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설립됐던 회사들이 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커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시기에 이제 그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성장 기업들이 나오고 그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 거를 이제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옛날 말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현자가 시작한 일을 바보가 마무리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뭐 수익을 올리는 거는 사실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런 성장보다 더 과도한 수준으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이제 버블이 생긴다는 게 이제 문제라서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 사실은 과거에 그 닷컴 버블 시기라든지 뭐 대공황 시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꽤 많이 올랐었고요. 예를 들면은 닷컴 버블이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제 2000년 초반에 꺼졌는데 그 닷컴 버블이 이제 한참 그 꼭지였을 때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얼마였었냐 하면 그때 2925가 코스닥 고점이었었는데요. 지금 코스닥이 750이니까 그때 얼마나 버블이 심했는지를 알 수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고점을 못 뚫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버블이 심했었던 건데 고점의 반도 못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시기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그만큼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던 뭐 테슬라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일부 기업들을 보면 또 이제 그때 못지않게 굉장히 크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성장주 투자가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불꽃을 굉장히 키우면서 거품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시절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갈래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2008년 전하고 후를 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2008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양적 완화라는 네. 이 수단을 통해서 돈을 풀어서 어떤 경기를 부양하고 주가를 이제 살리는 그런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까지 물가가 그렇게 오르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하려고 이거는 뭐 이 혁명적으로 어떤 기술의 진보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져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뭐 문제 없다.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네. 사실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이자를 저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것도 이 책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뭐 30년, 40년 후에 개정판을 낸다 그러면 이 시기를 또 어떻게 볼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이 시기가 여기 또 이제 뒤편에 추가가 돼야 될 시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세상이 바뀌어져서 이제 그 과거의 잣대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대공황 때도 나왔었는데요. 예. 대공황 때 이제 대공황으로 주가가 폭락하기 바로 직전에 그 어빙 피셔 교수분이 이제 과거의 경기 순환은 없어졌다. 예. 그 연준이 대응을 해가지고 이제 경기 순환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영원한 안정기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방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이제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랑 그런 부분이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똑같진 않지만 반복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예. 그 세계적인 과학자, 아이작 뉴턴, 예. 물리학자 그 뉴턴이 사우스시 버블에서 뭐 굉장히 크게 손해를 봤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몇 개월 안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뉴턴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거의 다 잃고 이렇게 빠져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버블이 꺼지기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